애들은 하나도 없고 어른들 2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주에서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시민들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무차별적 시위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역사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진실을 직면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건국대학교 산업과 학생 여러분 5.18 국정으로 선생님을 주도하는 선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5월은 설렘이다. 나에게 5월은 잊을 수 없는 달? 나 개인적으로는 제2의 인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를 회상해 보면은 어수선했던 달, 항상. 5월은 늘 새롭게 기억하는 달이다. 저에게 5월은 이렇게 한참 생각하게 되는 달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학교 폐교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갔거든요. 그때 집에를 가는데 맨날 알사탕 사 먹고 맨날 그 햄버거 오뎅 사 먹는 학교 전빵 앞에 아저씨들이 2명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큰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래. 근데 우리 집만 큰 길로 가야 돼, 우리 집은. 나는 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교무로 나와가지고 학교 전방 앞을 지나가는데 애들은 하나도 없고 어른들 2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주에서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떤 여고생이 꼬랑 같은 데에 시신을 발견했는데 가슴이 잘렸대. 얼마나 무서워요. 4학년 여자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스산하고 아무도 없는 도로를 지나가는데 집에까지 가는 사람 1명을 발견 못했어요. 물론 가깝긴 했는데 그 집에 갔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2남 4녀인데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 그 지붕에 올라가서 내다보면 큰 도로가 보여요. 저기 뒤로. 왼쪽은 목포, 오른쪽은 광주. 그 도로는 광목간 도로는 물류도로여가지고 그 당시 고속도로 하나도 없고 그게 다였어요.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근데 차가 하나도 안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19살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 이제 선배들이 소개해 주었었던 당시에 이제 5.18 영상 자료들을 접하게 됐어요. 그게 1983년의 일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영상물을 접했을 때의 충격, 놀라움, 또 한없는 어떤 비통함, 이런 것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교사 생활을 놓고 봐도 그렇고 또 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때 만났었던 5.18 영상물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계기가 됐었던 일입니다. 제가 5월 27일 날 도청이 진압되기 직전에 도청을 빠져나와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21살이었고 강주 시민이면 이런 계엄군들의 무자비한 만행을 보고 도청 앞으로 나오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6일이 됩니다. 오후 한 5시경 되니까 시민군 대변인 그때 당시 윤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후 브리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계엄군이 도청을 진압해 올 것 같다. 그래서 남을 사람 남고 집에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청 안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13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수습대책위원장께서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다. 여성들은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올 때 계엄군들의 총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도청 마당에 있는 시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반뚜껑을 열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시신들이 주인을 잃은 시신들. 저희가 나올 때 대학생 2명이 우리를 인솔을 합니다. 한 15분 거리에 있는 동명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래도 다행히 저희를 숨겨줬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저희를 데려다 주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렸지만 그 친구들은 갔고 얼마 안 있어서 총소리가 나버립니다. 도청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친하게 지내는 그 김양득 아저씨라고 있어요. 여기에 써놨는데 그때 이제 5월 27일 날 새벽에 여기가 함락되고 아침에 이제 이쪽 주변에 있는 데가 사람들이 잡혀 나와. 근데 김양득 아저씨는 거기에 있었어. 설마 쳐들어올까 하는 생각을 했었대. 근데 그 개헌군들이 들어오면서 총을 쏘는데 이게 영화인 것 같더래. 개헌군들이 오기 전에 총이 먼저 나와가지고 총으로 먼저 다 쏘고 사람이 보는데 누군지 죽이겠다는 거야. 총으로 다 쏘고 개헌군이 보인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고 앉았는데 거기가 이제 책장이 있어가지고 책장 뒤에 앉았더니 책장에 총을 막 갈겼대. 개헌군이 죽는 줄 알았는데 책을 총알이 못 들어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잡혀가지고 나오는데 지금도 그 영상 같은데 보면 겁을 잔뜩 먹은 고등학생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잡혀 나오는 게 있어. 27일 날 아침에 강주에서는 특별한 몇 명 만에 5.18이 아니고 5.18은 강주 시민들도 그렇고 각자 자기 기억이 있고 자기 역사가 있고 그리고 다들 트라우마가 있어요. 원래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요. 또 사학이나 역사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그 5.18 영상물을 접하게 됐을 때 제가 가장 깊이 생각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놀라운 사실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저한테 더 깊이 와서 닿았었던 것은 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그 충격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진보를 위한 움직임이 됐든 퇴보를 결과했었던 놀라운 사건이 됐든 어떤 역사적 사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잘 알게 해주는 것,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나 대학교 가면 데모할 거다고 했더니 미술운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림으로도 데모할 수 있는데 미술패를 들어가라. 와, 그림으로 데모를 하다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꿈이 화가였으니까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건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그림으로 그릴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미대를 갔는데 데모는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림으로 데모를 하다니? 그럴 수가 있어? 생각을 했어요.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으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대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개헌군이 들어오면서 시민들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무차별적으로 시위하든 하지 않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장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게 아니고 개헌군 물러가라는 시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개가 됐고 결국 개헌군이 일단 후퇴를 하죠. 그 열흘 기간에 이제 광주가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개헌군이 2차 투입되면서 다 진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당시는 이제 광주 폭동이라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광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막 의구심들이 나타나게 된 거고. 실제로 이 타는 자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벽에 원래 타는 자국이 있는데 지금 거울에 반사돼서 보이시죠? 지금 여기 타는 자국은 5월 27일 날 새벽에 10층 이상에서 높이에서 쐈을 때의 각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층 이상에서 헬기가 제자리 비행하면서 집중적으로 쐈다. 그렇게 국가수에서 감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안쪽에서 발견된 개수는 177개고요. 밖에서는 68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245개로 해서 전일 빌딩 245라고 그렇게 명칭을 칭하게 됐고요. 묘하게도 여기 집원도 245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장에도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알이 스치고 간 그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도 총알 자국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알 수 없었다. 왜 인간들이 인간들을 그토록 잔혹하게 죽였는가? 집에 있었다면 안전했을 사람들은 왜 그 병원 앞에서 온종일 줄을 서서 자신의 피를 나누려고 했는가?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그토록 폭력적이며 또한 그토록 존엄한가? 전대에 가면 벽화 있죠. 전대 벽화. 왜 2학년 때예요. 전대 벽화가 나 2학년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게 그랬냐면 집회가 있으면 당시에는 공사판에 가면 아시바라고 알죠. 지금은 진짜 제대로 된 것들로 전문가들이 그것만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공사를 하잖아요. 건물 외벽에다가 쭉 세우는 거. 근데 그때는 전대는 5월대가 했죠. 5월대가 집회가 있으면 집회 무대를 만들잖아요. 무대를 만들면 아시바를 불려오기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학생들이. 그렇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우리나라 이제 학사 일정이 3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3월 1일이 이제 3.1절로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국가 지정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3.1절을 집에서 있으면서 매체를 통해서 오늘 3.1절이구나 하는 것을 접하면서 신학년, 신학기를 이제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본교에서는 2월 28일 날 전교생이 학교로 들어와서 3월 1일부터 학사 일정을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3.1절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사적 기념일을 그냥 하루에 불과한 공휴일로 지나기가 아쉽다. 연간에 한 7, 8차례의 역사 계기 수업과 행사 활동을 배치를 해서 그냥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연간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5월이 오기에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는 기억을 택했습니다.